네, 저널리즘 시네마 디깅 어게인 시즌2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포영화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여고괴담과 잠으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공포영화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지? 한 명은 공포영화 안 무서웠다고 그러고 한 명은 힘들게 봤다고 그러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얘기해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막 싫다, 안 좋아한다 하면서도 공포라는 요소가 들어간 어떤 오락을 참 좋아한단 말이죠. 놀이공원에 가면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은 줄이 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비싼 돈 내고 번지점프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좀 이거 진짜 무섭대 하면서 막 괴담 같은 거 찾아보고. 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뮤즈 씨가 저번 주에 공포 영화라고 하면은 약간 그 무서운 장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공포 영화라고 하면은 공포 영화나 뭐 공포물이라고 하면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보통 영화에서는 다른 장르물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포 영화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고, 근데 그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지점이 다른 영화에서보다 공포 영화에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 지점이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의 두려움이라던가 그게 폭발하면서 오히려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굳이 그거를 예상을 뭔가 해보자면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하고 반복되는 거에는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항상 똑같은 그런 자극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가끔씩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서 뭔가 찾는 것 같은데,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뭔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는 무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원래 공포영화를 안 보지만 어쩌다가 한번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내 돈을 주고 영화관에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어. 내가 처음으로 본 공포영화, 내 돈 주고 처음으로 본 공포영화인데 그 아이템, 그 소재 자체도 테마라는 게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볼 수도 없는 뭔가 미지한 그쵸.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테마를 하는 과정이나 그런 거에서 오는 기이함이나 그런 요소에서 공포를 느낀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호르몬의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파민이나 뭐 아드레날린이나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생존 위협 받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지잖아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는 실제 그런 상황과 그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드레날린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재밌는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제가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만 모아놓은 경주월드라고 있어요. 경주에 그 놀이공원, 작은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이가 없어요. 다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막 혼자 가요. 내 돈 다 들여가면서 혼자 가는데 다녀오면은, 그러니까 갈 때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설레는 것도 있지만 가서 이걸 해보고 싶어서 기다려온 시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를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마주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느끼는 이 짜릿함이.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이제 하러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아마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도 그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공포영화 중에서도 하위 장르인 이제 고어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이제 유튜브에 소우? 고문 모음 이런 거 검색해서 그 소우라는 시리즈가 10편이 넘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잔인한 장면들만 모아놓은 클립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막
이러면서 보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저의 수단? 저만의? 그래서 약간은 이해돼요. 뮤즈는 이해 안 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가 얘기 나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공포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공포를 볼 때 뭔가 한 가지 감정만 느끼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질 텐데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각자마다 좀 크게 와닿는 감정이 뭔가 따로 있겠죠. 그럼 저는 그런 걸 보면 불쾌감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불쾌감밖에 안 나가. 이게 다른 감정은 다 생각나지 않고 나한테 불쾌하다 이거밖에 안 느껴지니까 저는 안 보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뭔가 통쾌하거나 짜릿하거나 그런 거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가 보다. 그럼 두 사람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 순간이 난 너무 무서워 이런 때 있으세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무서웠던 거는 어두운 거. 그냥 어두운 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공포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도 이게 지금 혼자 살고 있어도 좀 무서운데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포 영화를 제가 어젯밤에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벌레가 등장해서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나왔단 말이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약간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 침대 위에서 자야 되는데 자는데 벌레가 막 내 얼굴에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막 조금만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도 확 일어나가지고 또 벌레가 왔나 확인하고 이런 뮤즈가 엄청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 영화를 보지만 이 화면 속의 공포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공포라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공포 영화가. 그 벌레가 당장 침대 막 아래에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놀래킬 수도 있는데. 저는 벌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게 유난히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쵸? 여기 한 명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자취할 때 그 방에서 저 혼자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퀴벌레를 실제로 그렇게 막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원래 제 그 실내화 윗등에 앉아있다가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제 가슴 쪽으로 날아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그 높은 주파수의 비명 소리에 엄청 신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발견하면은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섭다기보다 이제 우리 집이 이만큼 더럽구나. 이거 방역업체를 불러야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면서 이제 룸메한테 얘기를 했어요. 룸메는 그때 집에 없었는데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이러니까 룸메가 사색이 되면서 전화로도 느껴져요. 사색이 된 게. 사색이 되면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저를 데리고 24시간 카페로 도망을 갔답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가서 막 민간요법 막 썼어요. 막 치약을 둘러놓으면 얘가 일시적으로 그 밖을 못 벗어나거든요. 막 침대에다 치약 막 이렇게 결계 막 쳐놓고 막 해서 방역업체 불러서 어쨌든 해결하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저는 제 룸메가 너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딱 만났을 때 어떡하냐고 너 괜찮냐고 막 이러는데 괜찮지 바퀴벌레가 나를 잡아먹진 않으니까 이게 뭐 광견병 걸린 개라면 저는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게 무섭거든요. 또 알러지도 있고 하니까 바퀴벌레는 진짜 커봤자 제 손바닥만 하잖아요. 고독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다른 사람한테는 공포 그 자체일 수 있구나. 그거를 좀 이제 처음 좀 제대로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려고 엄마 아빠가 막 수영도 어린이 스포츠단 막 이런 것처럼 한 3년 넘게 시키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물에 못 떠요. 진짜 맥주병이에요, 완전. 근데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또 제 룸메는 지금 여기 학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룸메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개장한 수영장을 주기적으로 가요.
가서 너무 막 기분 좋다고 막 기분 전환했다고 그러고 막 언니도 가면 좋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기숙사에 이제 예전에 살던 기숙사에 청풍학사인데 거기는 지하에 세탁실이 있어요. 근데 세탁실 가면은 가까이 갈 때부터 물 쪼르르 쪼르르 흐르는 소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혼자 세탁을 하러 못 갔어요. 늘 룸메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주면 안 돼. 내가 음료수 뽑아줄게. 이러면서 가고 그 소리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이게 왜 무섭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물에 막 제가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을 대할 때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저는 아마 공포가 제일 큰가 봐요. 뭐 좀 물이 주는 뭐 기분 좋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근데 또 이제 물놀이 가고 뭐 바다 여행 가고 이런 거 막 절대 안 가 이건 또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가요 또. 그러니까 내 내면에 무서워하면서도 좀 즐기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람마다 그게 참 다르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공포가 좀 상상력에서 약간 많이 비롯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상상을 무섭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상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상상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일도 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딱히 공포다 막 이렇게 느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여고괴담 대사 중에 소영 친구가 차라리 뭐 귀신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진짜 이 무서운 이 인간이나 학교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소영 극 중에서 소영이 저도 오히려 약간 그런 게 더 무섭고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는 또 무서워하는 것 같은 이유가 그거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잖아요. 공포감을 느끼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수용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용은 되게 잘 되고 막 내가 상상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공통된 점은 상상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더러워서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얘가 갈지 몰라서 근데 두 개 다 더러움도 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제가 계속 최악으로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섭고 근데 이 더러운 게 더러울지도 모르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날아다니는 애들은 정말 저한테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를 제가 끝까지 상상을 하게 돼서 최악을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게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공포 영화는 저는 어느 정도 현실과 괴리된 점이 평소에는 이렇게 진짜 무서운 상상을 좀 안 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늘 벌벌 떨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다가 공포 영화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거나 되게 스크린이랑은 좀 괴리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일상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제가 현실에서는 제약해왔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 공포영화를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오히려 좀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상상이 너무나 리얼리즘에 기반하는 거라서 공포영화를 껐는데도 계속 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좀 찝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찝찝한 공포영화? 그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그 이유이지 않나. 그 시간 자체는 좀 오락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리얼리즘인 영화들 그러니까 뭐 정말 끔찍한 진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묘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오락으로만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도 궁금한 이야기 Y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진짜 사건을 좀 생생하게 묘사를 했을 땐 그거는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불쾌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근데 공포영화는 픽션이고 이게 리얼리즘에 기반하지 않은 거를
관객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제 상상력이 폭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상상력이 평소에는 좀 억압시켜왔던 그런 욕망이기도 하니까 그걸 폭발시키고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공포영화를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허용된 세계니까. 맞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계속 있고 그 상상력을 한 번에 차단하기가 아무리 알아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귀신의 집 다들 가보셨나요? 네. 저는 그 귀신의 집에서 귀신이 저를 딱 놀래키는 순간보다 이제 놀래킬 거 알잖아요. 튀어나올 거 아는데 그 기다리면서 그 복도를 걸어가는 시간이 몸이 돌돌돌 떨리면서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데 그거를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때 몸이 다 떨려요. 그럼에도 신기하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네. 루키님이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좀 생존에 대한 공포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코에 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너무 싫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에는 생존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몰입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장치가 있고 이게 내가 놀러 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 막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막 도망쳐야 돼서 막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야 돼. 이러면 저도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내 생존이 진짜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뭐 바이킹이라든지 롤러코스터라든지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100% 안전한 놀이기구가 아이, 그렇게 없잖아요. 치면은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도 언제 천장 무너질지 몰라요. 약간 그런 거에는 또 둔감해가지고. 저는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되게 좀 뻔한 카피라이트 같긴 한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내가 과제를 내야 되는데 못 낸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수업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그냥 마주하지 뭐.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면 금방 해결돼.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벌레도 이 벌레가 나한테 날아오는 순간에 피할 수 없어. 그러면은 아이씨 좀 부딪히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 밑에 우리 집 침대 밑에 노숙자가 들어와 있는 거랑 귀신이 있는 거랑 두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가 더 무섭냐. 당연히 노숙자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귀신을 마주하면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귀신을 안 마주해봐서 그런가. 귀신을 누가 마주했어? 그러니까 누가 마주해요?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귀신을 마주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되면 귀신을 마주했다는 건 그만큼 귀신을 마주한 사람이 본인이 정말 그 잠에서 수진처럼 엄청 뭔가 피폐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서. 그쵸.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노숙자가 들어와 있다는 건 어쨌든 나에게 충분히 진짜 물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비등비등한 공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귀신은 때릴 수도 없잖아. 선생님 저는 귀신에 대한 대화를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했던 대화가 생각나는데 저 혼자 진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막 어머 나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 상상력이 무서운 거죠. 막 어두운 곳을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상상력이라는 게 인간이 가진 엄청 큰 무기이면서 인간을 되게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상상력으로 막 나 잘 될 수 있어 뭐 이번에 뭐 지원한 뭐 회사에서 왠지 좋은 연락이 올 것 같아. 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은 뭐 출근할 집은 여기에 구해야지. 막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해나가면 뭔가 직간접적으로 진짜 좋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상이.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자꾸 나쁜 상황, 막 최악의 상황만 상상을 하면 정말 나도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잘 막 안 나게 되고 정말 나쁜 결과로 막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꼭 정비례하다거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상상력이 지닌 어떤 그 파워가 엄청나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 상상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데뷔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걸 해서 데뷔를 하면은 좋은 상상인데 만약 상상만 하고 그것을 실행은 실패하면은 그거는 그냥 상상이다. 공상. 비어있는 상상.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바로 표현의 영역이거든요. 이 잠과 여고괴담 둘 다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관객한테. 그냥 이런 짜릿함과 스릴을 한번 즐겨보세요 하고 오라고만 주고 끝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고괴담은 비교적 쉽죠. 뭐 한국 교육의 부조리 아니면 이제 입시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떤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거에와 공포를 접목시킨 거고 이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왜 하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두 작품은 왜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선택했을까? 이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걸까? 사실 입시 스트레스, 교육 부조리 이거 다큐멘터리로 해도 되고 기획기사로 써도 되고 사실 방법은 여러 개잖아요. 근데 공포 영화로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크게 반응했잖아요. 이거는 감독들이 의도했다기보다는 좀 무의식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내는 거에 가까울 수 있는데 보통 사회적 소수자, 힘이 없는 소수자가 원한을 가지고 귀신이 되거나 뭔가 아니면 서양에서는 괴물로 등장하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힘을 가지게 돼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르가 공포 영화고 그리고 그 힘 자체가 그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에서 좀 경시되거나 오히려 약간 두려워하는 것 그거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 공포 영화 중에 캐리라고 이제 10대 소녀가 월경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공포 영화인데 거기서 피가 엄청 그 월경 혈을 엄청 무섭게 저는 근데 안 보긴 했는데 월경 혈이 엄청 무섭게 나와요. 약간 그런 어떤 생식에 대한 힘과 그리고 공포가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공포 영화 중에 슬래셔 무비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걸들은 보통 파이널 걸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여성을 뜻하는데 그 영화 고전 영화 할로윈에도 보면은 앞에 나온 여성들은 다 죽고 그 살아남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여성의 특징이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회에서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들이 방탕하게 뭐 성관계를 갖고 이런 걸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성의 어떤 신체 능력이나 생식 능력 이런 거를 경시하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 힘이 있다고 보면서 무서워한다거나 그래서 공포 영화를 읽어낼 때 그게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회가 어떻게 억압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억압된 것의 기환이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억압된 것이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억압된 것이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잘 나타내는 영화적 장르가 공포지 않나. 그래서 여고괴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형적인 사회적 소수자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학생이 사람을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게 좀 소수자인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은영이랑 제이가 사랑을 하는 관계지 않았나요? 그런 암시가 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까 그 전교 1등이랑 뭐 2등을 선생님이 갈라놨다고 뮤즈님이 그러셨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여고인데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그 사회가 두려워하기는 하는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하는데 선생님이 만나지 말라고 갈라놔요.
그러면서 이 제이가 고립되고 그러면서 뭐 죽음을 맞게 되기도 하고. 근데 사회에서 이런 희요한 얘기를 전면에 아예 다루기보다 네. 이렇게 좀 살짝 돌려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가 좀 귀신이 되어서 오히려 힘을 더 가지게 되고 당신을 위협할 수 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제이, 그러니까 진주에게 잘해줬고 그런 소수자성을 막 무시하고 막 이제 괴롭히고 막 이러지 않았던 사람은 귀신으로 등장한 제이가 무섭지 않겠죠. 제이가 나를 헤아릴 그쵸. 리가 없으니까. 그런 소수자성의 기환?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고 살아야 돼. 평소에 잘 행실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약자와 소수자에게 그러면 안 돼. 사실 지금도 현실이 많이 개선되진 않았지만 그때는 억압이 더 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그때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보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들이 찔리는 거네. 네. 뮤즈는 점점 눈동자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뮤즈가 살짝 우리 지난 방송 있잖아요. 나이트크롤러와 쓰리빌보드를 다뤘던 회차 때보다 맞아요. 눈동자가 혹시 공포에 휩싸인 건 아니죠? 약간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계가 있어서 그런 주제는 약간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고 저는 잠 같은 경우에도 그 현수가 엄청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현실적으로 둘이 되게 사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그런 현수가 좀 평소에 그런 억압을 아까 그 루키님 말처럼 그런 거를 무의식 중에 좀 힘든 것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그래서 사실 진짜 실질적인 질환이고 우리 모두가 자면서 무의식 중에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여고괴담 같은 류의 공포 영화가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좀 대표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힘을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공포 영화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좀 더 이야기가 내부로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어스나 겟아웃 같은 거 정말 친밀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포?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공포? 사실 잠이라는 게 맨날 자는 거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학교는 졸업하면 그만이잖아. 그게 뭔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나랑 같이 붙어 있고 한 침대에서 자는 인물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점이 되게 차이를 잘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변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당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진짜 거의 나중에 대화도 안 통할 정도로 온 집안을 뭐 부적으로 도배해놓고 막 PPT까지 준비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고 뭐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일인데 네. 이게 본인은 원래 이제 그렇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현수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비정상이 되는 누가 어떤 그러니까 경계를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선이 외부에서 점점 인간 개인의 내밀한 곳으로 들어왔다. 이런 변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귀신이면 귀신, 뭐 피해자면 피해자, 극중 역할이 분명했다면 점점 더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제 보는 사람마저도 얘가 그래서 귀신인 거야 아닌 거야. 뭐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 이 행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부터 막 흐려지는 그런 변화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생각보다 우리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끌고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영화 여름이니까 야심차게 준비해본 특집이었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우리가 장르 하나를 가지고 파고들면서 얘기해본 적은 없었잖아요. 매번 그 작품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거 좀 재밌었고 그리고 성향 파악이 됐어 이제.
뮤즈는 상상을 힘들어하고 이제 고독은 벌레를 무서워하고 뭐 이런 거 파악됐어. 당신들도 제 파악이 됐죠 이제. 루키가 물을 무서워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프롤로그에서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이유에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명확하게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화로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공포 영화를 왜 좋아하는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공포를 느끼는 지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가 생각보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보면서도 저는 제 공포가 좀 사실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 공포가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 다 귀신 안 믿고 그래서 어떤 걸 무서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일단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지점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이 두 작품을 다루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또 엄청 클리셰적인 공포 영화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거기서 벗어난 공포이기도 해서 이런 다른 느낌으로도 공포를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약간 공포 영화의 매력이 좀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이 아마 이제 디깅 어게인 시즌2의 마무리 회차가 될 텐데 어떤 작품을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